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최근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대표 상권인 성안길의 남성복 전문점입니다. 예년 겨울이면 여름에 비해 매출이 두세 배 정도 늘었지만 올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월 판매고가 30%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들어오면은 막 세트로 해서 뭐 20, 30만원씩 사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면은 고민하다가 한 개 사갈 정도로. 인근 상가에도 반값 세일을 하는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임대를 내거는 상점들도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본부가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의 59.7%는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호전됐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했습니다. 내년 경영 환경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악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최우선 경영 목표로 68.4%가 현상 유지를, 16.9%는 경영 내실화를, 4.7%는 사업 축소를 꼽았습니다. 경영 악화 원인으로는 매출 하락과 원 부자재 가격 상승, 이자 비용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대책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와 정책자금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실행에 옮겨줘야 되는데 계속 논의만 하고 있다는 거죠.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벗어나면 회상할 수가 없죠. 충청북도와 중소기업 중앙회 측은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요즘 청주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기본 분양가 외에도 확장비와 에어컨 등 각종 옵션 비용까지 추가돼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까지 더하면 국민평형 5억 원 시대가 됐는데요.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예측이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 원봉 힐데스하임과 아이파크 6단지. 청주시와 협의 끝에 받아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 원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별도인 발코니 확장과 에어컨 설치 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1,300만 원을 넘습니다. 지난 3년간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률은 가팔랐습니다. 2020년 900만 원대 초반을 사수했던 평당 분양가는 이듬해 1,000만 원을 넘겼고 올해까지 30%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PF 대출의 어려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승인권자인 청주시로서도 분양가를 마냥 찍어 누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행정력을 통해 옵션을 제외한 1,300만 원 아래에서 분양가를 묶어두길 바라고 있지만 업계에선 1,300만 원 돌파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아파트마다 가지고 있는 가격에 따라서 분양가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책정을 해줬던 거고, 청주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분양가를 갖다가 이제 약간 좀 누르는 쪽으로다가 계속 이제 분양가를 갖다가 책정을 해왔던. 게다가 아산, 전안, 대전, 세종의 아파트 분양가는 이미 1,5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청주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각종 옵션과 금융비용, 세금 등을 더하면 청주 지역도 5억 원 아래에서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은 힘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상승한 만큼 수분양자의 기대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청주의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당 소속의 박진희 도의원이 자신을 향한 테러 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테러를 사주한 인물로는 김영환 지사의 동문 후배를 지목했는데요. 사주를 받았다는 인물은 박 의원의 유도신문에 넘어갔다면서도 실제 테러를 후배와 상의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박진희 도의원은 자신이 테러 위험에 놓여 있다며 테러를 사주받았다는 인물과 나눈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성리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아니 그 정신 만들어가는 거지 뭐 못하면 뭐 있어. 나쁘게 하면 뭐 흑거지 하면 청부살인 거지 가는 거지 뭐 그게. 정리를 하는 거는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박 의원은 테러를 사주한 인물로 김영환 지사의 동문 후배를 지목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김 지사의 오른팔,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인물이며 김 지사에 대해 비판 기사를 써온 기자 2명도 테러 대상으로 특정해 연락처가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도의원과 기자에 대한 중상의 교사, 그것도 도지사의 최측근을 자처하는 인물이 정당한 의정 활동과 언론 보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테러를 사주받았다는 김 씨는 실제로 후배와 만나 상의까지 하다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지사와 가깝다는 인사에 손 좀 봐달라는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고 이권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김영환 지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테러 사주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주한 건 사주를 받는다는 거? 이 내용이 사주예요? 제가 나한테 뭐냐면 손 좀 봐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쉽게 흘러가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나는 받아들이기를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 내 자유잖아. 박진희 의원이 이번 테러 사주 의혹과 함께 자신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단 인물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김 씨도 동의 없이 유도 신문을 했다며 박 의원을 고소하기로 하면서 테러 사주 의혹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박진희 도의원 등에 대한 테러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도 성명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테러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테러를 사주한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된 불법 녹취록이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김영환 지사와 연결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2단독은 동료 교수에게 조카 채용을 청탁한 한국교통대 음대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 부탁으로 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한 B 교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또 다른 면접 심사위원인 C 교수와 D 교수에게는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국립대로서 지녀야 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으로서는 이런 2차 전지 화재 진압이 그동안 숙제였는데 청주에서 시연회를 열어 그 해법을 선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소방본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전기차와 ESS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를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흔히 아는 진압 방식대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물을 연신 뿌립니다. 내부 배터리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건데 이럴 경우 배터리를 직접 타격하는 관창을 이용해 하부에서 물을 뿌립니다. 그래도 안 꺼지는 게 전기차 화재. 마지막으로 이동식 침수조와 에어 팽창식 수조에 물을 채워 차량 배터리를 아예 담그자 상황은 종료됩니다. 지식 소화포를 덮어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전기차는 한번 열폭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진압 방법으로는 완전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 상정해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ESS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대응 시연도 펼쳤습니다. 올해 발생한 ESS 화재의 경우 불을 끄는데 적게는 5시간, 많게는 15시간씩 걸렸습니다.
직접 불을 끄는 건 어려운 상황인데 원격 침투 주스 소방차를 활용해 대응하는 방법도 공개했습니다. 2차 전지 화재에서의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기술과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증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상용화 제품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화재 대응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과수 화산병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사과와 배 농가의 재배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항목은 재배 장목과 면적, 식재 연도 등 재배 현황으로 충주시는 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과수 재배 신고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충주시 과수 화상병 발생 면적은 17.21헥타르로 지난해의 67%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음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CCTV 단속을 시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CCTV 단속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등 5개소입니다. 운행 제한 발령 정보 문자 알림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